네, 예. 이전 시간에는 이제 변경 등기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가 칠판은 다 지워졌지만은요, 칠판에 우리가 기록되는 것을 연상을 하시면서요, 그 경정, 그다음에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정 등기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경정 등기도 세 가지가 있겠죠. 부동산 표시의 경정, 등기 명의 표시의 경정, 그다음에 권리의 경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만 이제 변경과 다른 점은 거기에 첫 번째 줄 의 있죠. 그래서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한다. 이 점에서 변경과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보시면요. 거기 있죠. 동그라미 1번은 제목들만 잘 보셔도 돼요. 등기사항에 대해서 착오 또는 유류. 착오라는 것은 좀 잘못이 됐다는 것이고 유류라는 것은 일부가 좀 빠뜨렸다는 거죠. 유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 표시, 권리 각각에 대한 이제 경정 등기가 있고요. 2번 보시면 착오 유류가 등기상의 일부여야 되는 거죠. 전부가 잘못되면 말소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일부만 불일치하는 경우죠. 3번 보시면 그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일부가 잘못된 것이요. 등기관의 신청, 당사자가 신청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 잘못, 당사자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일부가 불일치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청은 잘했는데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가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일부가 이제 불일치하는 거죠. 불일치하는 원인은 신청 잘못이든 등기관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4번 보시면 이게 원시적이어야 되는 거죠. 원시적. 처음부터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등기관이 잘못해가지고 원시적으로 일부가 이제 불일치한 경우입니다. 후발적 불일치면 변경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착오 유류를 등기 완료 후에 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신청이 잘못됐고 등기관이 잘못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일부가 잘못되는데요. 아직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요. 등기의 완료는 등기관마다 부여받은 그 식별 부호를 부여할 때 그때 등기가 완료가 되는데 그 전에 완료되기 전에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떻습니까? 잘못에 대해서 자구 정정을 하면 되겠죠. 오타를 정정하면 되겠죠. 자구 정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구 정정을 하지 않고요. 자구 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불일치한 등기가 완료가 돼버렸어요. 완료가 돼버리면 더 이상은 자구 정정을 할 수 없고요. 이때는 이제 경정 등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경정 등기. 경정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6번 보시면요. 경전 전후와 그러니까 경정 전과 후가요.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요. 동일성이 유지됐을 때 우리는 일부가 불일치한 것이고 동일성이 없으면요. 전부가 불일치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보죠. 갑에게서 갑과 을 사이에 이제 법률행위를 합니다. 법률행위를.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법률행위는요, 갑과 을 사이에는요,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Y가 돼버렸어요. Y 부동산. 그게 100번지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101번지로 잘못돼버린 거예요. 신청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등기관이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또 갑과 을 그리고 계약을 누구랑 했냐면요. 갑은 병과 계약을 했어요.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돼버렸다든지 전혀 다른 사람 앞으로 된 거죠. 또 두 사람 사이의 법률행위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요. 등기는 임차권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질적으로 불일치가 되겠죠. 이건 뭐예요? 질적 불일치가 되겠죠. 질적 불일치. 동일성이 없다는 것은요. 이렇게 질적으로 불일치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전혀 동일성이 없죠. 동일성이 없으면요. 전혀 동일성이 없으면 이것은 전부가 잘못된 거예요. 이 등기가 전부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전부가 부적법한 거예요. 전부가 불일치한 것이죠. 불일치한 것이 돼요. 전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이것을 다 말소를 해야 돼요. 이걸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말소 등기를 통해서 시정하는 것이지 경정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잘못돼 버렸어요. 병 앞으로 등기해야 될 것을 을 앞으로, X에 대해서 등기해야 될 것을 Y로, 객체가 잘못됐다든지 권리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되면요. 이럴 때는 전부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경정 등기로 신청할 수 없어요. 동일성이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가 경정 등기예요. 자, X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해서요. X에 대해서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100번째 등기가 됐는데 지목만 좀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X에 대한 등기는 된 거죠. 동일성은 인정되는데 지목만 다르게 됐을 때 일부만 잘못된 거죠. 또 병 앞으로 병과 계약을 해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일치를 합니다. 사람은 동일한데 병의 주소만 잘못됐을 때. 전세권 등기를 신청해가지고 전세권 계약을 한 다음에 전세권 등기가 됐어요. 전세권 등기가 됐는데 전세금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부만 잘못된 거죠. 이렇게 일부만 잘못됐을 때만 이럴 때는 경정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잘못됐다는 거죠. 이럴 때는 경정 등기라는 것이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등기가 돼버렸을 때는 이럴 때는 말소 등기라는 것이지 경정 등기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좀 체크를 해두세요. 어쩔 때 경정 등기고 어쩔 때는 또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지 좀 구별하시면 되고요. 이 동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직권 경정 등기가 있는데 경정 등기도 원칙적으로는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명인 표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표시 같은 경우에는 단독. 권리의 경정 등기는 공동입니다. 그래서 근데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는요. 이럴 때는 경정 등기도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경정 등기를 합니다. 그건 직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관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잘못했을 때는 신청에 의해서 경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청은 잘했는데 등기관이 잘못해가지고 주소를 잘못 써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전세금을 좀 잘못 썼다든지 했을 때요.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수료 내면서 또 경정 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는 거죠. 등기관이 잘못했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한 소리 하면 돼요. 큰 소리 치고. 누가 이 등기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해서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이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가 불일치됐을 때는 직권으로 경정 등기. 신청이 잘못됐을 때는 신청해서 경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는요.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는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직권으로 하라는 의미, 직권 발동의 의미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사자 신청이 잘못됐을 때는요. 직권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넓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신청이 잘못됐으면 신청해서, 직권으로 잘못됐을 때 등기관이 잘못이면 직권에 의해서 한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요. 먼저 방가로 2번에요. 경정 등기 후에 조치했는데 제목은 지워버리시고요. 이거 좀 제목하고 이게 내용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을 보죠. 동그라미 1 앞에다가요. 신청이라고 쓰면 돼요. 당사자 신청. 이것은 신청이 잘못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신청이 잘못됐을 때. 자, 그러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보니까요. 그 등기에 착오되지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빠진 부분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신청 잘못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신청 잘못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요. 직권으로는 못한다고 했죠. 당사자의 신청에서만 경정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신청을 하도록요. 미리 통지를 해야 되겠죠. 미리 통지를 합니다. 직권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신청하도록 미리 통지를 한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면요. 이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신청했던 사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에 알려야 되고 또는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인 표시에 잘못이 있을 때는 그 등기 명인, 그러니까 따로따로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등기 명인, 밑에 있는 등기 명인 다 신청이 되겠죠. 그 신청인에게요. 다시 경정 등기를 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된다. 통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통지라는 거죠. 통지를 받아서 통지를 해서 이 사람의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에 따라서 경정 등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만 해가지고요. 이때 통지를 할 때는요. 통지해야 될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등기 명인이 2인 이상일 때는요.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 요게 이제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통지를 할 때는 전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인에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1인에게만 하면 된다. 그 밑에다가 전부 쓰고 가입표 치시면 돼요. 전부에게 할 필요는 없고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것은 바로 요 내용이고요. 근데 다시 이제 의 쪽을 보죠. 의 쪽을. 이것이 이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을 발견해냈는데요. 거기다 줄 그시면 돼요. 등기관의 잘못, 여기다 줄 그시면 돼요.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요. 만약에 잘못된 것이 신청이 잘못됐을 때는 직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하도록 미리 통지해서 신청을 받아서 경정 등기를 하는데 등기관의 자기 잘못에서 잘못됐더라 이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관의 잘못, 동그라미 치시고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해야 된다는 거죠. 직권. 그러면은 이때 직권으로 경정을 할 때요. 자기가 한 등기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법에서도요. 등록상 정정을 할 때 자신이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정할 수는 없었죠.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듯이 이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경우도요. 이럴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해관계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승낙을 받아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자, 승낙을 받아서 경정등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건 언제나 부기등기로 하게 되겠죠. 부동산 표시나 등기명의 표시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없겠죠. 그러니까 직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럼 이해관계인 승낙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부기등기로 하게 되겠죠. 부기등기로. 그래서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했을 때는요. 이렇게 또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사후에 통지를 합니다. 사후 통지. 자, 사후에 이런 경정등기 이렇게 했습니다. 통지를 거기 방가로 1번에 의에서 세 줄까지 있죠. 이 줄 3개를요. 이를 쭉 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요. 동그라미 2번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2번으로. 그러니까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했으면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등기관이 이렇게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했을 때는 경정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사후에 이제 통지를 합니다. 사후에 통지. 그러면 이때 통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후에 통지할 때도요. 우리가 통지해야 될 사람이 2사람 이상이면은 전부에 대해서 할 필요 없고 여기다 1인에게만 하면 된다. 1인에게. 1인에게. 그러니까 신청인이 만약에 2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등기 의무자, 권리자, 명인 2인 이상이면은 신청을 제대로 했는데 등기관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경정등기 했을 때는 그 신청인에게 사후에 통지하는데 이때는 통지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명인이 여러 명이면 1인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전부에게 할 필요는 없다. 요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 내용인데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 위아래가 좀 혼동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방가르 2의 경정등기 후에 조치해서 동그라미 1번은 신청에 의한 경정 절차고 그 다음에 의의하고 있는 내용하고 동그라미 밑에 2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직권에 의한 경정 절차예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 양가로 4에 있는 신청에 의한 경정이라는 것은요. 이때 신청은요. 안 보셔도 돼요. 이 신청은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됐을 경우에도 됐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기관이 잘못됐을 때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등기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 내면서 정식으로 신청할 건 아니고요. 등기소가 가지고 누가 이런 등기했어? 이게 조대로 해야지. 이게 뭐야? 라는 의미의 신청이에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옆에다 쓰면 됩니다. 직권 발동. 그러니까 등기관의 잘못에 의한 경우에.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보시면요. 등기 완료,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등기관의 과오. 등기가 잘못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이 직권으로 하는 직권 발동을 옆에다 쓰면 돼요. 발동을. 신청에 의한 경쟁에다가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촉구하는 신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위에 있는 내용 요걸 잘 정리하시면 돼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등기관의 잘못에 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의 직권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는 직권을 했을 때도 사후에 통지를 하는데 이때는 전부가 아니라 1인에게만 하면 된다. 당사자 신청이 잘못됐을 때는 직권으로 못하기 때문에 신청에서만 경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한다. 이때도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되지 전부에 대해서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서 변경등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경정등기 이제 특징들만 이렇게 좀 추가해서 보았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말소등기가 나옵니다. 자, 말소등기는요.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의 보시면은요. 등기사항의 실체 관계와 전부가 불일치한 경우죠. 말소의 대상은요. 전부가 불일치하면 다 말소할 수 있어요. 다만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안 되고 말소 등기가 부적법함에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거죠. 자, 전부가 불일치되는 원인은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절차적이든 실체적이든 불문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냐 보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럼 밑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해관계인은 거기 있죠. 그 말소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등기 기록상 손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예를 보죠. 1번 보시면요. 지상권 말소 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요. 자, 여기 A 앞으로 지상권뿐만 아니라 전세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어요. 근데 1에 1 해가지고요. 이 B라는 사람이 이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전세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요. 지상권이 말소돼 버리면은 부기 등기로 되어 있는 지상권 저당권도 당연히 따라서 말소가 돼 버려요.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가 소멸되면 당연히 말소되면 당연히 따라서 말소되는 사람. 이 B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지상권 말소의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 말소 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지상권 대신에 전세권이 들어가도 되고요. 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갑 앞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요. 이 사람에 의해서 A 앞으로 뭐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요. 저당권 등기. 또 이 소유권 보존 등기 밑에 E 해가지고 B 앞으로 뭐 전세권 등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사람 소유권 보존기를 전기로 해서 전제로 해서 E 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서 가압류를 해놨어요. 경매하기 위해서 채권자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말소가 돼버립니다. 그럼 말소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들이 다 말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승낙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말소 시 저당권자 전세권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기서 갑에게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을에 의해서요. A 앞으로 저당권, B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 이 등기가 말소돼 버리면 어떻습니까? 을에 의해서 설정된 이 저당권과 이 전세권도 따라서 말소돼 버려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이해관계. 그래서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따라서 말소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해가지고요. 여기서는 따라서 말소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저당권 말소 시 선유의 저당권자인데요. 자, 보죠. 여기 A라는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저당권. 2 해가지고 B 앞으로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3번으로 C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때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말소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C는 오히려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나 C는 어떻습니까? B 말소에 전혀 손해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아닌 거죠. 그럼 여기가 전세권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중간에 전세권이 말소됐을 때 선순위 저당권자나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권 말소 시 선후의 저당권자 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말소 시 선후의 저당권자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특히 3번이 중요해요. 3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요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3번 보시면 선순위 소유권 말소 시 후순위 소유권자예요. 자, 이것은 사례로도 나옵니다. 자,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최초의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갑에게서 을로 이제 소유권 이전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을에게서 3 해가지고요. 3 해가지고 다시 을에게서 3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등기, 을 등기가 이게 무효예요. 무효. 을 등기가 무효입니다.
이전 등기가 뭐예요? 자,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겠죠.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인 거죠. 이 상태에서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자 아닌 사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병도 소유자가 아니에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을도 소유자도 아니고 병도 소유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애초에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무골주자로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인데 을, 병 앞으로 등기가 되었으니까 이 등기에 말소를 신청합니다. 말소해달라고. 그럼 말소는 이제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말소를 해요. 자, 그러면 말소를 할 때요. 그럼 이때 병이 이해관계인이 되느냐예요. 이해관계인이냐. 이해관계는 해당되냐에 있어서 병은요. 말소가 되기 전에도 소유자가 아니었고요. 말소가 돼도 소유자가 아니에요. 말소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취득을 해가지고요.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이거는 말소돼야 될 등기예요.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병이 어떻습니까? 병도 소유자일 수가 없잖아요. 말소가 되면은요. 갑이 소유자라는 것인데 병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소유권과 소유권 어떻습니까? 양립 불가능한 거죠. 양립 불가능해요. 이렇게 양립 불가능한 등기 명의.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또 다른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양립 불가능한 등기 명의는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 등기 말소할 때요. 갑은 병의 승낙은 필요가 없습니다. 병 승낙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갑을병 이렇게 사례로도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선순위 소유권 말소 시 후순위 소유권자죠. 선순위 소유권 말소 시 후순위 소유권자는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 옆에다가요. 이렇게 쓰면 돼요. 양립 불가능. 이렇게 쓰면 돼요. 우리가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요.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 불가능해요. 그리고 용익권끼리도 양립 불가능하죠.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소유권과 소유권. 양립 불가능하죠. 용익권과 용익권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양립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용익권이 있는데 또 용익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양립 불가능. 그럼 어떻습니까? 용익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하죠. 저당권과 저당권도 양립이 가능하죠. 그렇죠? 순위가 다른 저당권은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용익권과 저당권,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한 등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가 가등기할 때도 나오고 말소 회복 등기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게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해놓으세요. 여기는 소유권과 소유권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절차해가지고요. 절차에서 양가류의 절차에서 이렇게 써요. 밑에 있죠. 그러니까 반가류일 단독 신청보다 나오기 때문에 그 밑에 있죠. 말소 등기도 등기구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세요.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에게서의 을 앞으로의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말소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갑과 을이 공동신청해서 이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공동신청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보죠. 동그라미를 보면 판결 기억하시면 되죠. 갑이 을한테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데 을이 응하지를 않아요. 협조하지 않으면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 들고 오게 되면 단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이제 단독을 할 수 있죠. 승소한 등기 고래자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은 권리소멸 약정에 한 말소에서 권리소멸 약정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오른쪽 보시면요.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 동그라미 치고요. 사망으로 인해 소멸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습니다. 사망하면 소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럼 사망을 했으니까 소멸하겠죠. 그러면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죠. 그래서 사망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 사망에서 소멸되는 약정이 있어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면 소멸했기 때문에 말소를 할 텐데 사망한 사람과 공동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망증명서 가지고 와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3번은 소재불명 동그라미 치면 돼요. 등기 문제 소재불명이에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A한테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3억 원 전세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세 기간이 다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돼서 3억도 모두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 받으면서 반환 받으면서 3억도 반환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효가 되겠죠. 3억까지 다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말소를 하려면요, 공동신청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3억 받으니까요, 물건 넘겨주고 3억 받고 나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근데 말소는 공동신청해서 말소하는데 A가 떠나버렸으니까 A랑 공동해서 말소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만이, 비록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말소를 해야만이 다음 사람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빨리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갑은 어떻습니까? 전세금 지급할 때요, 물건만 받으면서 전세금을 줘서는 안 되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받으면서 전세금을 지급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어떻습니까? 전세금 반환은 물건 반환뿐만 아니라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동시행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안 받아가지고요, 결국 이제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A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요. 소재불명이라는 거죠. 그럼 소재불명이면 이 사람이 그러면은 뭐 송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 기간이 모두 끝났다는 계약서하고 내가 전세금 3억 모두 지급했다는 영수증, 이 영수증 가지고요, 바로 등기소 와가지고 말소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되고,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영수증을 가지고요,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가지고요, 내가 돈 다 줬고 기간 만료해서 이걸 소멸해야 되는데 이 등기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 도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도도 지급했으니까 권리가 소멸했죠. 그러면 이 권리를 이제 제거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법원에 가서요, 영수증 다 들고 가서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그것을 제권 판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수증 들고 가서요, 법원에 가가지고 제권 판결을 받아서요,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갈 때는 이렇게 판결문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면은 이제는 권리가 제거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3번 보시면은요, 등기 의무자의 소재불명에서 세 번째 줄 재권 판결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법원에 먼저 신청해서 재권 판결을 들고 와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영수증 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재권 판결 밑에다가 영수증 쓰고 가입해 치시면 되겠죠. 영수증만 들고 와서 단독으로 등기소 와서 단독 신청은 안 된다는 거죠. 영수증 가지고는 등기소 와야 돼서는 안 되고, 영수증 가지고 법원을 가서 재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와야 돼요. 영수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단독 신청이. 그 다음에 혼동에 의한 말소인데요. 혼동에 의한 말소는 이런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에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존속기간 동안에요, 갑이 E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요, 나중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A는 누구한테 3억 받습니까? 과거 설정 당사자예요? 아니면 신소유자예요? 이건 민법에서 나오죠. 신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요, 을로부터 3억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3억은 을한테 받아가지고요, 을과 A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거죠. 갑이 소유자일 때는 갑에게서 돈 받고 갑과 공동으로 말소를, 소유권 이전됐을 때는 이제 신소유자 을과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거죠. 근데 이 집을 어떻습니까? 3에서 A가 자기가 직접 사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죠. 그러면 A와 A가 공동으로 말소를 해야 될 텐데, A니까 어떻습니까? A가 단독 신청이 되겠죠. 자, 혼동에 의한 말소를 했을 때는 단독 신청입니다. 이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권 쓰고 가입해 주신 다음에 이거는 단독 신청해서 말소하는 거고요. 자, 5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소도 단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존 등기는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6번의 가등기 말소는요, 우리가 가등기 시간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룰 것이고, 또 7번의 가처분이죠. 처분금지 가처분인데, 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가등기한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와 가처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뒤에서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가등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보시면 또 직권에 의해서 말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권에 의한 말소는요, 우리가 몇 개 한 개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관할 위반의 등기, 우리 각하 시간에 했죠. 이것은 실체관계 부합 불문하고 어떻습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린다. 또 동그라미 2번이 29조, 2호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뭐 유치권 등기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실체관계 부합 불문하고요. 신청 필요 없죠. 직권으로 다 말소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예요. 권리의 등기. 이것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간단하죠. 많이 했던 예예요. 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A 앞으로 전세권이 이제 5억이 설정이 되는데 이 전세권자가 B에게서 전세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B가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이 되겠죠. 5억짜리니까 3억 정도 빌려줬어요.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이니까 이것은 부기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는요. 갑과 A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그 말소도요. 공동회에서 말소를 합니다. 근데 이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러면 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전세권 저당권자도 따라서 말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소되는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죠.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부기등기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서 말소되겠죠. 그러면 이때 B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과 A가 공동으로 A 등기, 전세권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는요. 이해관계인 B의 승낙서를 가져야 돼요. B의 승낙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이요. 승낙을 돈 받으면 승낙해 주겠죠. 돈 받으면. 돈 안 받으면 승낙 안 해줄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승낙서를 가져와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때 이렇게 하겠죠. 전세권자 이 사람한테 다 5억 지급을 하게 되면은 5억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 3억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3억 변제 안 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갑이 5억 중에서 3억을 먼저 B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승낙서를 받고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승낙서를 가지고 와서요. 그럼 승낙서를 가지고 와서 어떻습니까? 승낙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갑과 A가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은 승낙 이미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소가 됐고요. 그러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주등기가 없는데 부기등기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가등기에 기한 중간처분등기인데 이거는 가등기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유역지주요건을 제외한 권리등기. 우리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에서 했죠. 수용이 되면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다 수용은 다 원시취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고 있는 등기들은 다 소멸합니다.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다만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즉 수용되는 토지가 요역지였을 때는 말소하지 않지만은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는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은요, 우리가 환매 등기를 하질 않았죠. 이것은 심화강의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심화강의 시간에. 그러니까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건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매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환매권을 등기할 수 있죠. 환매특약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를 했어요. 환매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환매특약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환매특약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환매 등기도 하면서요. 심화강의 시간에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가로 3번은 촉탁에서도 말소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옆에다 쓰면 돼요. 촉탁에 의해서 된 등기요. 자, 촉탁 등기 이렇게 쓰면 돼요. 촉탁에 의해서 된 등기는요. 이것도 촉탁에서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촉탁에서 말소한다. 촉탁에서 이루어진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 말소한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촉탁 등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한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자, 실행 우리가 앞에서 했죠. 전부가 소멸돼서 말소를 하기 때문에요. 권리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따라서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주등기. 자, 이 정도 하면 되고요. 넘기시면은요. 3번은 넘어가죠. 4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에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해관계인은 승낙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신청해서 이게 말소되면은
예,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했죠.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등기를 말소할 때는 그 승낙을 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이제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해를 기억하시면 이렇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71페이지 보시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옵니다. 말소 회복 등기. 자, 개념 있죠, 밑에. 말소 회복 등기는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되니까 권리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소멸되지 않았던 그 권리를요, 이제 회복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죠. 그래서 부적법하게 일부 또는 전부가 이제 말소되면 이때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넘기시면 요건을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일단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처럼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소됐어요.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이니까 이것은 소멸하는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말소회복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경우만 말소회복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것일 것 한다면 밑에 있는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소 등기 시간에 했던 거죠.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다고 해서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지 말소 등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가로 3번 보시면은요, 말소 회복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승낙서를 가져야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는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는 것은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즉 권리에 관한 등기죠.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이 세 가지가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이쪽에 써 있었죠. 이 세 가지가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이것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이해관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우리가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그 변경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변경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볼 것이고요. 그러면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는 말소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말소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보겠죠. 말소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말소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판단하겠죠. 회복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니까요. 자, 따라서 손해볼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요,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때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권리 취득 시나 말소 등기 시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죠. 회복 등기 시. 회복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해관계와 관련돼서요,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이건 우리가 아까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할 때 설명드렸어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는 이해관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그것은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밑에 보충학습에서 얘기가 있는데 이 예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알 필요 없고 지금 설명드리는 예를 좀 기억하세요. 자, 갑이 소유자인데요. 갑이 소유자인데 여기 이제 등기가 돼 있는데 을구에 등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요. 이 해가지고 여기 A 앞으로요.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전세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제 5억 해가지고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해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소가 돼 있어요. 자, 1번 말소. 그래서 이게 말소가 됐어요. A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자, 이 상태에서요. 3 해가지고 B라는 사람이 이제 저당권이 들어갔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갔어요. 5억 해가지고 저당권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저당권 들어간 상태에서
뭐 전세권은 말소됐으니까 4 해가지고요. 전세권이 살아있으면 다시 전세권 등기를 못하죠. 근데 이제 C 해가지고 전세권이 말소됐으니까 다시 이제 전세권 이제 설정 등기가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뭐 3억 해가지고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B가 이제 최선순위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후순위 전세권자가 될 것이고, 이게 말소됐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이 천순위 전세권 등기 이게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자,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요, 지금 현재 전세권자는 A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전세권자죠. 말소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A는 여전히 전세권인 거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요, 이제 전세권이 그대로 있던데 어떻습니까? 말소돼 있으니까, 만약 이 상태에서 경매 들어가면요, 내가 선순위로, 최선순위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말소가 돼 있다 보니까 우선 변제를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소 회복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요, 저 보죠. 원래 1번이었으니까요, 5 한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이건 전부 말소된 등기니까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전부 말소가 주등기로 됐으니까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주등기로 해서 1번 회복을 했습니다. 자, 1번 회복이고요. 원래 A는 1번이었죠. 그러니까 A 앞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6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이 1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원래의 순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1번 전세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요. 그 순위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순위 그대로 사용합니다. 효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회복을 합니다. 자, 회복이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B를 보면은요, 자기가 최선순위 저당권자인 줄 알았더니 A가 회복이 되니까 X 부동산 가격이 한 8억밖에 안 됐어요. 내가 최선순위인 줄 알고 내가 5억은 무조건 받아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선순위로 회복이 돼버리니까 내가 3억밖에 못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B는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B는 이제 이해관계이 됩니다. 이해관계. 그래서 이해관계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승낙서를 받아와야 돼요. B의 승낙서. 자,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 가능하죠. 양립 가능하니까요. 양립 가능하고 이 사람 저당권은 저당권자예요. 선순위가 회복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저당권자고 다만 이 사람이 손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가 돼요. 이 사람의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B가 승낙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 이제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소송 제기하면은 A가 정말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게 맞으면요, A가 승소 판결을 하겠죠.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승소 판결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승낙에 가려면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들고 가서요, 그냥 회복을 하면 됩니다. 승낙 안 해주면 이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무튼 이제 뭐 이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없습니까? 이 사람이 손해봐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B라는 사람이 승낙 안 해주면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회복 등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때 C예요, C. C를 보죠. C도 이해관계인 C. 자, 이 사람은 전세권이죠. 만약 이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이 전세권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전세권이 살아있어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여전히 이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그럼 A가 전세권자인데 B는 C죠. A가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요. C는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애초에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취득할 수 없었던 사람의 등기가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였어요. 말소돼야 될 등기일 뿐이에요. 이게 말소가 되어야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중으로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 무효인 등기여서요.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회복을 하기 전에 먼저 말소돼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즉 C와 A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양립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전세권자가 양립할 수가 없죠. 양립 불가능해요. 그럼 이 사람은요, 회복하기 전에 먼저 말소돼야 될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전세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말소돼야 될 사람이지 회복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말소돼야 될 사람이에요.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해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양립 가능하죠.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은 가능해요. 양립 가능하되 다만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람은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때 회복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C도 B도 다 손해를 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손해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요, 이 부적법하게 말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불법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만약에 등기관도 잘못했어요. 이게 부적법하게 하다 보니까 뭐 서류가 위조됐다랄지. 근데 위조된 서류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등기관의 잘못이 있으면 등기관에게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데,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해결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예는 이해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소유권과 소유권, 용익권과 용익권은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용익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될 수 있지만은 양립 불가능한 사람들, 용익권자와 용익권자, 소유권자, 소유권자는 양립 불가능하니까 이해관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이제 신청 보시면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입니다. 그러면 이때요, 신청을 했습니까? A 앞으로 전세권 회복 등기를 A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등기를 누가 했습니까? 갑과 A가 공동으로 신청했던 등기죠. 그러니까 회복 등기도 갑과 A가 공동 신청해서 됩니다. 적법하게 말소됐을 수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원래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 등기무자 이 사람들이 공동을 합니다. 그럼 반가로 이번에 단독 신청인데요. 단독 신청은 만약에 일방이 등기 절차 협조하지 않으면 동그라미 1번의 맨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상속 등기예요. 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보죠.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이것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된 상속 등기예요. 근데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됐어요. 그럼 이 상속 등기는 누구랑 했습니까? 갑과 A가 을이 갑과 을이 공동해, 을이 단독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갑이 사망했으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 상속 등기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 등기가 단독으로 된 등기였기 때문에요. 회복 등기도 단독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등기에 말소되었던 등기가 공동 신청에 의한 것이었으면 공동으로, 단독 신청에 의한 것이었으면 단독으로 회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직권으로 회복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밑에 등기관이 말소 등기한 것이 부적법한 경우. 자, 등기관이 부적법하게 말소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소 등기가 누구도 신청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등기가 등기관의 잘못이에요.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은 우리 어쩌다가 한번 등기를 떼봤더니 말소돼 있는 거예요. 근데 등기관이 잘못해가지고 말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돈 주고 수수료 내면서 등기를 신청할 필요 없이 또 등기소 쳐들어가는 거죠. 누가 이거 말소했어? 라고 하면은 등기관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직권으로 했습니까? 회복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부적법 말소됐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 해서요. 직권 위에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직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쉽게 직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4번은 촉탁이 하는 회복 등기는요. 촉탁에서 부적법하게 말소되면 촉탁에서 회복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촉탁이 한 등기는 다 촉탁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실행과 관련돼서요. 넘기시면은 다시 해가지고 첫 번째 줄 있죠.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는 순위를 그대로 사용해서 회복 등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가로 1번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전부 말소가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주등기. 자, 일부 말소는 부기등기로 하기 때문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효력은요.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은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 효력 밑에다 순위도 쓰면 되겠죠. 동일한 효력, 동일한 순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옆에다가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새로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멸실 등기 있는데요. 멸실 등기 마지막이니까 요거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멸실 등기도요. 자, 넘기시면은요. 276페이지 보시면은 왼쪽에 토지와 오른쪽에 건물을요. 따로따로 구분해 놨는데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에 멸실 등기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전부 소멸이라고 되어 있죠? 맨 오른쪽에 이제 전부가 소멸됐을 때. 자, 일부만 소멸됐을 때는 일부만 면적만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변경등기라죠.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라고. 전부가 멸실됐을 때 이때 멸실등기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이건 표제부 등기니까 어떻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단독 신청이죠. 즉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이고요. 단독 신청으로서 1개월의 신청 의무 기간이 있죠. 표제부 등기니까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멸실 등기를 할 때는 맨 오른쪽에 이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요.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건물의 멸실 등기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건물이 첫 번째 줄 전부가 멸실이 되면 하는 거죠. 근데 건물에 있어서는요. 이런 게 또 하나 있었죠. 부존재한 건물.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등기가 있으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멸실 등기라고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는 거죠. 하나 추가되는 거죠. 건물에 있어서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또 건물이 멸실됐을 때는요. 이거 단독 신청이죠.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는 거죠. 근데 맨 밑에 5번 보시면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때로부터 뭐 1개월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3번 보시면 4번은 넘어가시고 3번 보시면요. 이것도 없습니까?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있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2번에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멸실 등기를 했으니까 건물 등기 기록을 이제 폐쇄를 합니다. 다만 구분 건물, 아파트가 있는데 5층가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 5층만 멸실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5층은 사라졌지만 4층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그건 우리가 집합 건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5층 건물에 5층만 날아갔으면 4층까지는 있기 때문에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1에요. 세 번째 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 만약에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소유하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요. 멸실이 됐습니다. 멸실. 자, 멸실이 되면요. 건물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을이 어떻습니까?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멸실 등기를. 을의 건물이었으니까요. 근데 을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않으면은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건물이 없는데. 토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 그러니까 건물이 없을 때 토지 가치가 높은 것이지, 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빨리 멸실 등기를 신청해주면 좋겠는데, 1개월이 지나도록 멸실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해관계가 조금 있는 사람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 그 대지 소유자가요. 을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위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두 번째 줄부터 오른쪽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만약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건물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그 건물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대위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이제 5가지 등기 절차를 봤어요. 5가지 등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간에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했던 내용이 있죠. 개념과 함께 커다란 절차를 설명드렸는데 요게 가장 중심이 되고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좀 추가되는 내용을 조금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종국 등기 절차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기입 등기와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 그러면 이제 넘기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가등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가등기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